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분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1시간 전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대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영향이 컸는데요. 엔비디아가 차익 매물로 5%나 급락을 하면서 3대 지수도 하락 전환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밀렸네요. 네,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미국 썸머타임 적용되면서 미증시 개장이 1시간씩 앞당겨진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한 주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3월 첫째 주 양시장 상승세 보였습니다. 주중에 코스피 하루는 코스피만 오르고 또 하루는 코스닥만 오르는 답답한 장이 연출되기는 했지만 금요일장에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로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게 마감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시장에 소외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우 위원만의 전략과 기법 강의, 또 유망주까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싹쓸이 포착주들이 이번 주도 시장을 강하게 장악해버려서 깜짝 놀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방송 중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도 포착주와 가격 전략 안내가 되는 무료 공개 방송까지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의 전화 열려 있는데요. 02786-1022, 102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싹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닥 싹쓸이 종목으로 수익을 워낙 잘 내기 때문에 상이란 상, 모든 좋은 상은 다 싹쓸이 하신 국명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위원님? 예,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종목들이 정말 네. 너무 잘 가서 예, 오늘 예. 방송도 기대가 예. 됩니다. 예. 일단 한 주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제가 한 주 먼저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또 전고체 배터리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좀 상한가를 시현하고 날아갔죠. 뭐 85% 가까이 제가 설명드리고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 필에너지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CIS가 역시 이제 장중에 또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제가 다 좀 바닥권에 있을 때 또 설명을 좀 드렸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중장기는 이제 시작이 불가한 것 같아요. 중장기는. 그러니까 예전에 에코프로 한번 크게 날아갔던 것처럼 분명히 이 전고체 배터리 버블이 이거 계속 가는 거야? 언제까지가? 뭐 이런 시점이 분명 한 2, 3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중장기는 예상은 하는데 뭐 단정은 못 지어도 올해부터 시제품 양산이 삼성 SI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 들어가죠. CIS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매수했죠. 필에너지도 무상증자 해놨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지분을 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다 대표이사 지분 확대, 시설 투자 다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주주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시설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단기 과열권에 있는 만큼 좀 바닥권은 아니죠. 대신 CIS나 필에너지는 아직도 중장기 바닥권에서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체 배터리 설명은 간단하게 또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AI 반도체가 좀 초강세 흐름이 좀 전개됐는데 이 폴라리스 AI가 바닥 대비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한성 크린텍도 이번 주 장중 상한가 들어가는 또 기업을 토했었죠. 물론 좀 이제 주후반에 좀 기간 조정이 다시 나왔지만 중장기는 아직도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 한미 반도체가 벌써 10만 원 돌파했죠. 이 대표이사가 7만 원대에서 또 수급이 수십억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또 가겠다.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한미 반도체 수급을 보면 와, 대표이사 수급만 봤어도 그냥 눈 감고 50% 가까이는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이제 진짜 주식이 쉬웠어요라는 단어를 할 때는 이 한미 반도체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표이사가 수백억을 위해서 들어올 때는 제가 볼 때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이런 식의 수급이 나온 기업을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신뢰성이 높은 수급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간에 끝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 그리고 이제 네오센 같은 경우에도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CXL 디램 검사 장비 개발한 기업이죠. 이번 주 CXL 디램 관련주 중에서 좀 주도했던 기업이죠. 물론 이제 주 후반에 좀 기간 조정 다시 나왔지만 벌써 300% 올라갔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고. 아직 상투 신호까지는 또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CXL 디램 메모리 업황 자체가 뭐 이제 아직 출시도 안 했는데요. 이제 상반기 출시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요. 물론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올라온 측면이 있지만 결국에는 큰 흐름을 보면 반도체는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수백조 투자가 들어가는 세계 최고의 메가 클러스터 이제 단지가 2, 3년 뒤면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 같고, 이 YIK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지분 투자 유치한 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이 HBM, 차세대 HBM 제조 장비도 이제 삼성전자랑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 공급할 것 같고, 세계 최초로 고효율 낸드 웨이퍼 테스터 장비를 작년도에 개발을 끝내놓고 양산 준비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CXL, 뭐 디램, HBM, 뭐 낸드 쪽 다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는 월봉 차트를 보면 좀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믿고 볼 만한 기업 같아요.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한성크린텍이나 YIK는 아직도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것 같고, 네오셈이나 한미반도체는 이미 시세가 분출됐지만 아직 상투 신호를 논할 시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지난주에 제가 HLB 그룹주 중에서 HLB 테라피틱스를 설명드렸죠. 임상 3상 2개가 올해 내로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빅파마의 빅딜을 추진하겠다. 이미 진양권 회장이 바닥에 있을 때 3, 4천 원대에서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회사에서 최대 주주도 수십억이 들어왔고요. 수급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필에너지도 수급, 그리고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CIS도 수급, 이 한성크린텍, 한미반도체, 네오셈, YIK 다 바닥에서 주포들이 잔뜩 들어와 있잖아요. 최대 주주, 그리고 HLB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공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주식 투자의 정석적인 부분들을, 어마어마한 이 부분들을 제가 벌써 3년 동안 주식의 정석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정립을 한 것 같거든요. 이게 뭐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제가 3년 동안 대상을 타면서 굉장히 적중률과 상승률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3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특히 올해 4년째 이제 들어갈 때 올해 지금 1분기는 투자자분들이 뭐 미쳤다라는 좀 표현을 해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률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주식 싹쓸이는 간혹가다 이제 중간에 제가 설명드릴 때가 있어요. 더 갈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닥을 짚었는데 여기서 더 상승을 도전해보자라고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찾는 부분이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아직도 바닥 종목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2분기, 3분기가 피클지 모르니까 끝까지 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바닥권에서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큰 상승세 보였던 종목들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님,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또 미국 관련해서 물가 지표도 많이 나와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간밤에 엔비디아가 이제 5% 급등하다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미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대신 나스닥이 좀 하락폭이 좀 깊었고요. 대신 다우 증시는 조정폭이 미미했죠. 이제까지 이제 엔비디아 영향이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조정받는다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엔비디아 올라갈 때 우리나라 증시 올라갔나요? 뭐 물론 올라가긴 좀 한 종목들, 중성주들은 많이 나왔지만 삼성전자 크게도 못 올라갔거든요. 엔비디아도 그 SK하이닉스 쪽도 뭐 올라오긴 했지만 엔비디아처럼 버블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엔비디아를 대체할 이제 기업들이 속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테슬라가 맨 처음에 장을 주도하고 우리나라 현대차부터 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또 올라가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떨어져도 개발 반도체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AI 산업 자체가 이제 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뭐 능가할 수 있는 기업이 또 나타나지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NPU 기업들도 리벨리온, 디벡스, 퓨리오스 AI 이런 기업들이
GPU를 대체할 NPU를 지금 속속 개발을 해서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 양산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우리나라 또 이 메모리 쪽도 역시 AI 반도체에 무조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요즘에 부사장 2명이 장내 매수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보고 있거든요. 73,000원대에서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와 특히 배터리, 상대적으로도 배터리가 못 갔어요, 이제까지. 예, 전기차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나오면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왜 전기차 시장이 지금 약간 둔화될까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보면 역시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전기차는 폭발 위험이 좀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약간 꺼려지는 게 분명히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폭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온다. 그때부터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 시점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2, 3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또 이제 오게 되면 물론 가격이 좀 처음엔 비쌀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명하고 달린 거예요. 명품 같은 경우가 비싸다라고 안 팔리나요? 역시 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안전성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성장 시점이 제가 볼 때는 2, 3년 안에 뭔가 폭발적인 성장이 전고체 배터리 버블이 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터리와 AI 반도체 아직 덜 반영된 거는 분명 크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꼭대기에서 꺾어줘도 바닥에 있는 배터리 관련주들이 뚝 급등하는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나오는 것처럼 올해 에코앤드림도 지금 200% 가까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대박 터져서 에코앤드림이 뭐 대박 터지나요? 아니죠. 에코프로는 꺾여도 에코앤드림은 막 200% 가까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역시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거든요. 아직 반도체 배터리 바닥에 있는 기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꼭대기에 있는 종목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열심히 주식 삭스리 바닥을 찾으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물가지표 이벤트도 있고 또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락해서 많이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다시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열심히 오늘 또 준비해 왔습니다. 역시 기준과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일단 무엇보다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 이 최대 주주 인수 단가를 오늘 주목해라.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최대 주주 인수 단가 얼마의 최대 주주가 들어왔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 중에서 이 폴라리스 AI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리노스였죠. 리노스가 이 바닥에 있을 때 이 723 부근이 여기 귀였죠. 제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바닥에서 첫 상한가는 따라잡아라. 여기서 갑자기 호재 나오고 점 상한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쳤는데 따라잡았는데 그 다음날 급락 나오죠. 그래도 거기서는 안 죽어요. 네. 최대 주주가 인수한 단가가 3,000원대다. 근데 이 바닥에서는 박박 기고 그러면서 쭉 나중에 3,000원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따라잡았어도 거의 100% 이상의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고 좀 회사가 재무 상태 탄탄하고 좀 믿을 만한 기업들. 신사업 투자를 할 때 그런 저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첫 상한가 칠 때 따라잡기보다는 그냥 가면 일단 기다렸다가 돌파네? 지지받으러 내려오네? 지지받을 때 그냥 베팅을 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일단
돌파 지지받을 때 여기서 720선 부근 밀집 국면이 항상 매수 기회고 최대 주주 인수 단가를 보니까 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3,000원대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뚫죠. 제가 여기에서 본 거예요. 예. 요날. 이 720선 돌파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돌파했던 첫 고점 그리고 그 부근을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강세일봉이 나올 때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왔다 갔다가 큰 랠리가 나오죠. 아직도 솔직히 아직 상투 신호 나온 건 아니에요. 기간 조정 이제 받고 뭐 가격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지만 끝났다라고 보기는 이제 무리가 있죠. 최대 주주 인수 단가가 얼마냐고요? 3,000원. 지금 인수 단가 또 이하로 내려왔네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462억. 그러니까 많은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하 있을 때가 항상 기회다라고 보는데 이제 1차 상승 파동 나오고 2차 나오고 조정받고 나서 3차를 준비하지 않을까. 원래 3차 가장 센 흐름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가면 한 10일 정도 걸려요. 10일 정도 지정 판단일에 걸리면 경고 종목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고 뜨고는 10일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항상 대량 거래 대음선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또 중요합니다. 상투 신호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항상 전고점 720선 돌파할 때 본격 시세 분출 국면 최대 주주 인수 단가 이하를 주목해라. 벌써 85% 가까이 올랐죠. 제가 이 온라인 방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어떤 휘황찬란한 기사나 공시나 이런 것도 아니다. 가격이 싼 게 가장 큰 호재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단 싸게 바닥에 있는 거를 노려라. 그렇다고 뭐 동전주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최대주주가 인수하고 믿을 만한 폴라리스 오피스도 1,000원대에서 9,000원까지 갔잖아요. 그 향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AI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폴라리스 AI를 갑자기 3,000원 주고 1,000원대에서 인수하네. 예사롭지 않겠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인생을 역전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금융위기 때 사요. 어떤 큰 호재보다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실업, 2020년 코로나 위기. 진짜 큰 기회는 단 3번밖에 없었긴 했죠. 뭐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지만 완전 그 정도까지 투매는 딱 3번뿐이었잖아요. 그런 시점이 나중에 또 언제 올까요? 오지 않을까 올까? 그거는 뭐 미리 예단을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또 다시 온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 3월 24일, 2020년 3월 24일을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 인생 역전 기회 그리고 주식 100% 그때 가장 처음 공략했던 기업이 제 기억으로는 바닥에 있을 때 CIS 2,000원대 있을 때 YIK가 1,000원대에서 2,000원대 있을 때 그때 그 두 종목을 가장 먼저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국내 이 앞으로 배터리 쪽은 전고체 배터리 소재 쪽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국제과제를 삼성 SI랑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하고 이제는 드디어 전고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YIK도 국내 유일의 고속 메모리 테스트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모리는 어차피 꽉 잡고 있으니까 이 기업은 죽지 않겠다.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기업들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장기는 어마어마한 전고체 배터리 투자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최대 주주 수급이 다 들어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도 이제 매집 단가 비해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중장기 꼭대기권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반도체 업종 대표주들을 앞으로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에이펙트를 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기업의 최대 주주 매집 단가, 인수 단가는 얼마냐? 이 기업이 OCI 그룹의 사모펀드 쪽에서 인수를 했죠. 무려 8,600원대 부근에서 이 기업을 총 수백억,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에 가까운 돈을 장외 매수를 통해서 인수했어요. 현재가가 4,800원이네요. 사모펀드는 뭐 하는 기업이죠? 사모펀드의 집단은
싸게 이 기업을 인수해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사모펀드의 목적이에요.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그룹을 정상화시켜서 안 좋을 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다. 근데 8,600원. 그런데 이 기업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또 했어요. 4,600원대에서. 그것도 또 40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자사주 매입이 30억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무상증자를 0.5주 또 했어요. 가격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인수 단가를 한 6,000원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무상증자를 좀 했기 때문에. 결국엔 무상증자도 최대주주가 돈을 투입한 거예요. 주식 발행하는데. 사실상 돈을 약 1,000억 가까이 투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4,000원대 중반 이상에서. 어우. 그래서 그만큼 지금 가격 매력이 있다는 거죠. 월봉 3바닥 패턴 형성이 될 때. 저는 이 부분을 직감하고 야, 이거 3,000원대 초반대 바닥인데 월봉 하단 추세 근접하네. 대부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2023년 때부터 드렸으니까 3,000원 올라가다가 4,000원 급등하죠. 근데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아이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3,000원 초반대가 원래 강추해드린 시점인데 분명히 누군가는 한 4,000원대 부근에서도 추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또 지금도 추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명분이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 단가가 4,000원대 중후반, 최대 주주가 이 회사를 장외 매수를 통해서 500억 가까이 인수하는데 8,000원대에서 매수 단가. 명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죠. 하락 기조로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됐어요. 꼭대기에서부터. 이때는 하지 않는 거죠. 2022년도 때는 중장기 본격 2년 동안의 조정이 찾아왔죠. 1년 동안 조정이 찾아오고 1년 동안 바닥을 다지고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밑에서 이제 빨간 거 하나 나오니까. 장기 평선 다 뚫었죠. 그리고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도 뚫었거든요. 4,000원대. 그리고 월봉상 종고점도 지금 돌파하고 있고. 그래서 에이펙트는 지금 인도 지역 쪽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약 1,500억에 가까운 대량 시설 투자가 들어가요. 글로벌 첨단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턴키 수주. 이 진총 공장을 인수했거든요. AT세미콘의 패키징 사업부를. 산업은행 쪽에 자금을 투입받아가지고 약 8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죠. 진총 공장, 삼성전자 분리대응하겠다. 올해 총생산 캐파 풀 가동했을 때는 4,5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총 가동은 못할 수도 있죠, 아직은. 그런데 했을 때 그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두산 테슬라 매출 규모가 3,000억대니까. 테슬라 쪽의 테스트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테슬라 쪽에 두산 테슬라가 약 1,100억의 시설 투자를 또 하거든요. 지금. 장비 구입과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그래서 두산 테슬라가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이죠. 두산 테슬라는 패키징 사업부가 약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AT세미콘의 패키징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 쪽에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구미가 당기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국내 유일의 온도 환경 검사 장비, 버닝 테스트 장비를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에 패키징 테스트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낼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메모리 쪽도 작년도부터 하반기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패키징 쪽에 테스트 쪽에 턴키 수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에이펙트는 인도 정부 쪽에 약 지금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약 100명 정도의 전문가가 이제 모여서 앞으로 글로벌 첨단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가. 항상 국내 유일의 독점적인 또 기술 확보한 기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3,000원대 초반대에서 강추해드렸다는 부분, 3,000원 초반. 제2의 두산 테슬라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올해. 오늘 지금 기법강좌 주제가 뭐죠? 최대 주주 인수 단가 이하에서 봐라. 8,000원대에서 인수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2월 달에 지금 제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매커스가 지금 60% 가까이 나왔고요. 이 4x4가 이제 150%, YRK가 70%, 이 고영 같은 경우 70%, 샘시네스 50%. 이게 다 패키징 쪽이랑 AI 반도체 쪽이거든요. 필옵틱스도 30%, 필에너지 상한가, 코아시아 20%. 이 코아시아도 앞으로 예사롭지 않아요. 가온칩스가 10만 원, AD 테크놀로지가 5만 원까지 육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오셈도 300%, 한성크렌텍 35%. 이게
종목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예요. 메커스가 완벽합니다. 10,000원. 네오셈이 완벽합니다. 4,000원. 그때 4,000원 완벽합니다. 두 개 완벽합니다. 4x4 7,000원. 대표이사 매수 들어오네요. YR키 4,000원 중반대에 있죠. 삼성전자 매집 단가 이하에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470억이 4,900원대에서 들어왔으니까. 고용 12,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 170억. 12,000원대에서 제가 봤거든요. 샘CNS 최대 주주 매집 단가는 4,000원.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 단가 5,400원 이하였기 때문에 역시 5,400원 이하. 피롭틱스도 10,000원대 자사주 매입, 10,000원대에서 급소. 필에너지 대표이사가 역시 지분을 5,000주 확대했죠. 17,300원. 코아시아 7,000원대 자사주 매입, 7,000원 이하가 귀였죠. 그러니까 네오셈 자사주 매입, 3,000원대 중반대가 귀였던 거죠. 이런 수급적인 동향을 판단하면 바닥에서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이렇게 열심히 찾다 보면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도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성공 투자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랐는데 내 종목만 소외되면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정지우 위원이 현명한 대응 도와드릴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종목명은 레고캠바이오, 매수가는 64,500원, 10% 들고 계시다고 하네요. 정말 핫한 종목이잖아요, 위원님. 예. 네,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고 지금 애청자라고 하셨는데 예. 위원님 찐팬이실 것 같아요. 지금 수익 구간에 매수를 잘하신 것 같네요. 네, 언제쯤 수익을 챙기시면 될까요? 예, 제가 일단 레고캠 바이오를 지금 잠깐 봤는데요. 네. 일단 이 기업을 제가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원래 제가 바이오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자세히는 제가 이제 뭐 공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자세히는 제가 분석을 못 해본 종목인데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삭슬이 중요한 게 뭐죠? 721선 돌파 지지받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6만 지금 4,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수익이 낮다 하더라도 저는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왜? 이 추격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미 이 기업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720 돌파는 시점이 있잖아요. 2023년도 12월 달에 돌파 지지받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 기업을 매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4만 원대 중반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이제 올라갔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 투자자분이 지금 6만 원대에서 했다라는 건 여기서 했다는 거거든요. 6만 4천. 일봉상 이제 예전에 대량 거래시였는데 또 고점 부근 여기 이제 뚫을 것 같으니까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 여기서 매수를 했을 거예요. 뭐 그 전에 매수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돌파할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늦었으면 원래 추격을 하지 않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해요.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막 추격하다가 만약에 720선 부근이 또 46,000원대가 있잖아요. 44,000원. 거기가 떨어지면 손실이 커지죠. 이런 기업들은 실적도 없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임상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만 원대 초반대 거기가 이 종목의 급소였다.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돌파, 지지받고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역시 밀집 국면에 있을 때 6만 원대 이상은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정석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철저하게 일단 5일선 매매를 좀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대신 차트를 보니까 중장기는 아직 꼭대기권에 있지는 않네요.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면서 아직 투자 심리도가 과열권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을 일단 지금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반등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단기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어차피 정고점을 뚫어버렸으면 그 라인대가 진입권이 되거든요. 66,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추가 반등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씩 축하드리겠고요. 단기로는 5일선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바로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로보로보고요. 오, 로봇주 로보로보. 네, 네네. 매수가는요? 5,300원에 20%예요. 5,300원에 20%. 언제쯤 네네. 매수하셨을까요? 이 매수한 지가 조금 된 것 같아요. 네, 5,000, 뭐, 그때 한 400원, 뭐, 이렇게 500원 할 적에 그때 샀었는데, 그들이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잘못 매수를 해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전문가님-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이시죠. 네네네. 네, 특히나 이번 주 보니까 화수목 3일 연속 좀 많이 내려와서 더 네네.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예, 지금 제가 로보로보를 잠깐 봤거든요. 네. 원래 제가 단 한 번도 지금 로보로보를 최근 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네네. 제가 로보로보를 왜 매수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유가, 로봇주가 그 한참 예. 굉장히 떴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유진 로봇을 좀 매수해서 재미 좀 봤기 때문에 예, 예. 이 같은 로봇주라 한번 매수를 예. 해봤더니 고가에 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그렇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를 잘못 들어간 것도 같기도 해가지고서 예, 예. 전문가님 판단은 어떠신가 해가지고 아.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예. 한번 혹시라도 이 로보로보의 이 공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못 봤어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적자에서 흑자로다가 네. 전환됐다는 얘기만 봤는데. 예, 주식은 기업 내용 적자 흑자 전환됐다, 뭐 테마가 가가지고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로보로보의 전자 공시를 보면 다트 전자 공시가 있어요. 네. 자사주 맵이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자사주를 처분했는지 봐야 되고요. 대표회사가 매수세가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예. 수급적인 동향을 체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잘된 매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잠깐 다트 전자 공시를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자사주 네. 처분 공시가 나왔어요. 대신 왜 처분했느냐? 임직원들한테 네. 상여금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처분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형 악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기업은 대표이사 매수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이 회사에서 뭐 신탁 계약을 해서 뭐 수십억이 들어온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테마성으로만 이제 로봇 테마가 또 한번 갈 때가 되지 않을까? 유진 로봇도 네네. 재미를 봤는데 이것도 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주식을 이유를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수급적인 측면. 이 기업이 굉장히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지 않나? 시설 투자를 엄청 하네? 갑자기 이 기업은 시설 투자 안 하잖아요. 시설 투자를 엄청 하네? 이게 앞으로 이제 매출이 급증하지 않을까? 대표자가 갑자기 왜 들어오지? 대표자가 장내 매수 들어오네? 그거 확인 다 되니까요. 근데 안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니까 또 그냥 흐르고 있어요. 이게 뭔가 대량 거래가 시작되면서 빵 하고 세력들, 기관이 대량 매수 들어오든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대량 매수 들어오든지 뭔가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테마성 때문에 번쩍번쩍거리고 또 흐르고 테마 때문에 번쩍번쩍거리고 흐르고 그러니까 차트도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대량 거래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뭔가 주식도 움직여야 되고 인생도 뭔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자꾸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한데 이 기업은 뭐 지금 그래서 100% 어떻게 이 종목을 간다 못 간다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지권 같은 경우는 주식은 항상 지지권이 있거든요. 전저점을 깨지 말아야 돼요. 최근 들어서도 보니까 요 라인 때 4,400원대를 항상 지지받고 올라가거든요. 4,400원대 깨지게 되면 역별 초기잖아요.
주식은 정배열 초기에서 사는 거지 역배열 초기일 때는 원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4,400원 강력한 지지권, 그리고 6,000원대가 저항권. 이게 대량 거래 시현됐던 5,800원대에서 6,000원대가 거의 단기 저항권. 만약에 이제 목표치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거기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제가 모르는 갑자기 돌발적인 대응 호재가 나온다. 그럼 뭐 또 어쩔 수는 없어요. 왜? 지금은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쟁이 일어나지만 원래 그건 정상적인 명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쟁을 한다.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를 침범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명분은 저는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전쟁은 일으켰죠. 이게 잘못된 명분인 것 같은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성공 실패를 여부를 떠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뭔가 수급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 뭐 시설 투자 측면 이런 명분이 없으면 주식을 매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대형 호재가 나오든 그냥 뭐 어떻게 되든 어쩔 수가 없고 지금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경계를 해가면서 종목 교체를 다른 종목 쪽으로 바닥에서 수급 들어오는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방금 전에 기법강좌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수십 프로, 수백 프로 난 종목들 다 바닥에 있을 때 최대 주주가 매집이 들어왔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펼쳐야지 명분 있게 좀 안전하게 좀 매매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투자분은 이 부분만 명심하세요. 지금부터 공시를 보셔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말씀 잘 들으셨죠? 박스권 네. 위 부분 6,000원대에서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고요. 또 바닥권에서 종목 교체해 볼 종목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싹쓸이 포착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종목이죠, 위원님. HLB 테라퓨틱스. 어제 정말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어제장에서만 해도 14% 넘는 급등세를 보였어요. 네, 3월 4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따져보면 최고가 기준으로 9% 넘는 상승률을 보였네요. 예, 일단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 네. 이 HLB 테라피틱스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이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제가 이 721선 지금 돌파할 때부터 이제 원래 봤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720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돌파할 때가 2024년도 1월 달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표사 최대주가 대량 매집 들어온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전화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아니, 부사장이랑 대표이사가 매수세가 들어와요. 주식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들어오나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일반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M10W 보시고 계신 일반 투자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업에 대해서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몰라요. 돌아가는 회사 내용은 그 회사 관계자들이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사장님이 들어오셔요? 대표이사님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최대주가 막 자사주 매입을 수십억 해요? 일단 믿고 보는 거죠. 대신 이제 부실한 기업들은 보지 않는 거고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HLB 테라피틱스도 일단 3, 4천 원대에서 대량 매집 들어왔어요. 수십억. 그래서 지금도 일단 이전 저점이 이탈되지 않았잖아요.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7천 원대죠. 7천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적으로 바라보시면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전 저점 7,000원, 단기 저항권 9,300원, 뚫어버리면 이제 추가 반등.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점검 받아볼게요. 이번 주에 정말 부러워했어요, 저는. 이 예. 종목이 목요일에 상한가를 갔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AS 해주실 때도 예. 여전히 바닥이라고 더 예. 갈 거라고 하셨는데 예. 정말 목요일 상한가, 금요일에도 고점을 더 높이면서 단 9거래일 만에 34%대 큰 상승률을 보였네요. 예, 이 필 에너지를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이 필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네. 2차 전지 쪽의 전고체 배터리,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쪽의 장비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필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첫 상가 들어갈 때 제가 뭘 봤죠? 대표이사 매수 들어온 걸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무상증자 들어왔잖아요. 무상증자 공짜로 하나요? 회사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와 대표이사가 매수했네. 그리고 필 옵틱스 최대 주주가 필 에너지 주식을 최대 배당했잖아요. 주식을 주네. 최대 배당을? 예사롭지 않구나.
수급적인 측면만 잘 봐도 이렇게 상한가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수급을 안 보기 때문에 항상 이 개인 투자분들이 실패를 하는 원인이 거기 있어요. 삼성전자 못 가니까 계속 못 간다고 생각을 하죠. 부사장들 잔뜩 계속 매수 들어오고, 예, 그리고 역시 필에너지도 바닥에서 조정받을 때 못 간다고 생각을 하죠. 대표사 매수 들어왔는데 무상증자 들어오고 어떻게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수급을 안 보시는 분들이 혼자 개인적인 상상에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는 바닥을 찾으시고 수급을 보시는 분들이 역시 실력이 좋은 거고요. 꼭대기를 잡고 더 가고 그냥 예상 상상대로 맞추고 그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리는 거고 항상 운이 좋지는 않거든요. 계속. 운에 맡기지 마시고요. 정석적인 투자 방법을 참고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필에너지 아직도 중장기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개월 평소 회복 안차, 거래량 팍팍 늘어나네요. 4680 원통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제 기숙사 대규모로 짓기 때문에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당장 이번 주에만 접근을 하셨어도 상한가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D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작년 10월에 정말 저점에서 잡아주시고 그 뒤로 보니까 손실 구간 하나 없이 네. 올라왔네요. 이번 예. 주도 내내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에 지금 무려 48%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AD 테크놀로지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1선 부근에서 이 바닥권에서 2023년도 10월 달에 22,000원대가 바닥이었거든요. 주식사들이 720선 부근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사주 매입 그때 40억 들어왔잖아요. 너무 쉽지 않나요? 예. 하면 돼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대량 거래 시험되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막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겠죠. 상상을 하면서 상상하는 게 아니고 기준과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721선 자사주 매입 잘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100%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좀 한 47%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바닥에서 짚어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 이제 10월 달에 설명을 좀 드린 부분도 있는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지금 100%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이제 주식 투자는 바닥에서 열심히 찾는 거다. 그래야지 이렇게 100%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은 당기는 고점 신호가 좀 나온 것 같긴 해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뭐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삼성 파운드리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리노스에서 사명 변경된 폴라리스 AI도 빨리 받아볼게요, 위원님. 예. 지난주 이 시간에는 상승률이 26%대였거든요. 예. 한 주 동안에 무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85%대. 예, 이 폴라리스 AI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네.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에서 설명드리고 거의 약 100% 가까이 지금 올라온 건데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721선 바닥에서 이 기업이 바닥에 있는데 주포가 3,000원대 들어왔어요. 왜 못합니까? 바닥에 있는데 3,000원대 들어온 거잖아요. 바닥인데 3,000원대였으면 더 좋아. 그때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3,000원대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공시를 봐야죠. 예. 눈 감고 먹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경고정보 지정 예고 들어갔으니까 단기는 5일선, 중기적인 관점에서 5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확인해보니까 싹쓸이 종목이 이번 주 시장을 장악했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크게 움직일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먼저 설명드릴 종목이 이 포바이포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바로 차트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7,000원대에서 강추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지금 하단 추세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위치. 그런데 3월 달에 오픈 AI랑 표류회사 AI랑 지금 이제 성능 테스트 들어가죠. AI 반도체. 거기에 이제 픽셀 솔루션이 이제 포바이포가 또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픈 AI 쪽이 재료가 나오면 3월 달에 폭등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고 이 하단 추세가 지지권인 것 같아요. 대신 이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또 하락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0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단가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다. 이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무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이 네페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네. 네페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확보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팹리스랑 패키징을 다 해요.
TSMC를 제끼고 세계 최초로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확보했는데 삼성전자의 유일한 첨단 패키징 기업이기 때문에 협력회사, 이 기업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만큼 자사주 매입이 28,000원대에서 9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계열사에서 작년 하반기에 장내 매수 들어왔거든요. 16,000원, 17,000원대에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자세한 투자 전략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은 또 뭘까요? 예, 동알텍을 제가 좀 설명드려볼게요. 네. 이 동알텍 같은 경우가 수급을 잘 보세요. 8,8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100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100억이 8,800원대 싸다고 들어온 거예요, 작년도에. 그리고 120억이 회장님이 아들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120억을. 증여세는 대부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쌀 때 증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청난 이 규모의 물량을 이 증여를 작년도에 하반기에 했단 말이에요. 올해 1월 달에 한 거죠. 3월 달까지가 증여세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다음 주 11일까지 월요일이면 끝나거든요.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알텍은 자회사 선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국내 유일하게 대형 증착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수백억이 바닥에 8,800원대에서 들어올 리가 없어요. 8,800원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는지는 무방에서 한번 도움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예, 유일 에너테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유일 에너테크는 솔직히 이 전고체 배터리 장비 관련 중에서 재료가 또 미친 것 같아요. 삼성 SDI 노층 장비를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작년도에 뚫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현대차 쪽에 이 조립 장비 쪽에 전고체 배터리 턴키 수주를 했어요. 전량 수주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면 조립 장비 시장 쪽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지도 몰라요. 삼성과 현대차를 뚫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영택 지분을 16% 보유하고 있죠. 예. 앞으로 폐배터리 쪽. 이쪽에 16%이 지분 가치가 앞으로 상당히 부각될지 모르죠. 제영택이 이제 이 회사 가치가 1조 원대로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기업이 이제 3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때 투자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IPO 추진할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17,000원대에서 기간이 300억인가요? 들어왔어요. 아직 12,000원대죠?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 기업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이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CIS는 미쳤고 찐찐찐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사랑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드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모두 잠시 후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명 정지우 위원은 남들 한 번 받기도 힘든 연간 베스트 대상 3년 연속 수상을 했고요. 또 1월 월간 베스트까지 또 당장 이번 주에 상한가 나왔던 필에너지 또 무려 85% 상승한 폴라리스 AI까지 이렇게 크게 갈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네, 무방에서 또 어떤 내용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예, 3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을 달성을 좀 했는데요. 올해 1월 달도 월간 베스트 달성을 했고요. 이제 1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아마 조만간 또 좋은 소식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최고의 이 기회는요, 바닥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일단 상상하지 마시고 초심을 잃지 마시고 바닥을 열심히 저랑 같이 찾다 보면 결국에는 성우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템베거 계좌 아마 온라인 방송에서 열심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9시 열심히 성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MTN의 탑이라서 더 오를 때는 없고 이제 월드 클래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명 정지우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네, 초록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화면처럼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사진 오른쪽에 있는 방송 중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싹쓸이!